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민주당 전용기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윤리위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재심 결과가 있긴 하지만 일단 윤리의 판단은 나왔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1년 나왔고요. 태영호 의원은 3개월 당직 정지 나왔습니다. 당원권 정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수위 예상을 하셨을까요? 어땠습니까? 네, 예상했던 거랑 비슷하게 나와서 좀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은 했는데 안타까웠다. 왜냐하면 윤리위가 좀 존중을 받으려면은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예상 못했던 어떤 결과들이 좀 나와줘야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이 언론에서 얘기하고 뭐 사퇴를 했으니까 좀 경징계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치키타카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대로 답이 나오니까 참 애매했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사퇴를 안 했다면 그러면 그 태영호 의원도 1년 정도 나왔을까요? 그렇게 예상을 또 했었었죠. 많은 네. 기자들이 예상했고 그래야 한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윤리위가 어떠한 징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예. 당 위에 윤리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 위에 왜냐하면 네. 국민이 선출해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위에 윤리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는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혹시라도 저희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게 있을 때 그러한 부분을 좀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독립기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정무적이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오해를 받을 만한 징계 결과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너무 정치적인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윤리위는 해당 사안을 두고 나서 정말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밝혀야 되는데 태영호 의원하고 김재원 최고의 징계 수위가 너무나도 천차만별인 것을 보고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어느 정도 들어간 윤리 결정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사퇴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혹시 뭐 대통령실이나 소통이 있었느냐 했더니 없다고 했는데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소통이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보통 윤리위에서 정치적 결정을 할 것을 예상하고 사퇴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간의 뭐 괘씸죄 적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높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퇴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테니까 정치적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아마 사퇴를 한 것 같고요. 저는 그 의도가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태영호 의원만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주로 이제 분석하고 해석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존중받으려면 네. 독립기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공천 관련된 그 녹취록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와 이건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는 것은 윤리위가 아니거든요. 윤리위는 지금 뭐 발언에 대한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국민의 눈높이에 벗어나고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곳이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법에도 사실 모두 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로 봤을 때 두 분의 결과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다르게 나왔거든요. 같은 건 같게 해야 되고 다른 건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퇴 기자회견 하고 나서 사산 발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뭐 북한에서 배웠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한에서는 절대 통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과거사위원회에서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도 충분히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철학이 얼마나 뚜렷하고 정확한지를 보여주신 건지는 알겠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윤리위의 정치적 의도가 저는 반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안의 경중 그리고 어떤 사과의 진정성을 뭐 이렇게 무자르듯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과 한 걸로 치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과를 많이 하셨죠. 예, 근데 태영호 의원은 사실 이 제주 4.3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사과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아니었더라면 네. 표현의 자유로 저희가 뭐 징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당에 엄청난 피해를 주셨죠. 예.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역사적인 것을 끌고 와서 자기 세력화시키고 갈라치기 하는 그런 정치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최고위원, 그것도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4.3 발언을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중수청, 중도와 수도권과 청소년, 그러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합니까? 예. 근데 중수청이 떠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을 하고 계시니까 최고위원으로서 온당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직도 갖고 있고요. 네. 하지만 뭐 지금 이제 최고위원을 이미 사퇴한 상황이라서 예. 자유롭게 하셔야겠죠. 그 이준석 전 대표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 윤리위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4.3 발언을 하고도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는데 이 발언이 민심과 다르다고 해서 징계하는 게 과연 맞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우리가 누구나 예상했던 결과 아니었습니까? 당원 100% 경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었고요. 아마 역사적으로도 저희가 기록에 남을 겁니다. 이번에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을. 네.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윤리위라는 것이 제가 그래서 당 위에 있느냐 누구 위에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예.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그 자유의 기준이 어디까지 있느냐라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표현의 자유 이상의 것을 넘어갔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왜 전당대회 시작할 때 그때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이거 반성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해당 부분이 사과와 반성 이것이 진심이냐 아니냐를 직을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않느냐가 평가의 잣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수차례 사과한 김재원 최고는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하는 것이 안 보인다. 그래서 당원권 정지 1년을 예. 받았고 태영호 최고는 3개월 받았던 것이죠. 이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자세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들로 보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재발을 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직 의원이 아니고 이제 최고위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온 거고 그 이후에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쯤 아마 머리가 아플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 이준석 전 대표 때도 최고위원이셨고, 근데 본인이 이제 지사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서 최고위원을 던지고 나가셨거든요. 네네. 그랬던 거랑 비슷하게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던가 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네. 아마 본인의 거취를 다르게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들고요. 혹시 뭐 재심을 청구하거나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할까요? 그런 식의 뭐 것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좀 개인적으로 때를 듭니다. 기다렸다가. 예, 때를 기다렸다가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어제 그런 글을 쓰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전략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네. 다음의 당선을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는 아주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아니더라도 뭐 보궐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이런 걸 노릴 가능성을 전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 선거 나갔다고 저 선거 나갔다 이렇게 줏대 없이 보이는 모습들은 사실 국민들이 피로감에 빠지기 참 좋은 부분인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초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초선이라서 하실 수 대해서는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던 것이고 뭐 이거 안 되면은 다음에 다른 선거 나가야 되겠다. 이거는 국민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과하게 얘기하면 뭐 희롱 정도까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전당대회 때 지적을 많이 했었죠. 지금 이 자리에 모모 최고위원들이 다시 나오는 것이 맞느냐. 기존의 그 최고위원들이
스스로 몸을 던져서 예. 비대위를 만들고 그 비대위 만들었던 그 최고위원들이 다시 나와서 당선돼서 지금 또 다른 최고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 어쩌면 국민들 보기에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깼다라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는 분석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1년 뒤에 그러면 다시 최고위 회의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기다렸다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면 총선 이후겠군요. 어차피 1년 네, 조금만 안 남았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김재원 최고위원 예.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여튼 그 승리를 위해서 본인의 거취를 위해서는 아주 전략적이신 분이십니다. 예, 본인의 네. 승리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일단 직을 유지하고 이제 당원권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1년 뒤에는 사실상 당원 당규상 복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대신 태영호 최고위원 자리는 빈 자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뽑아야 됩니까? 그렇죠. 다시 뽑죠. 중앙위를 열어서 뽑게 되는 거죠. 네, 전국이 열어서 전국이. 예, 지금 오늘 강민국 수석께서 얘기한 거를 보면은 그 선관위 다시 뽑아서 그 네.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투표하고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혹시 다시 출마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번에 전국위는 저희 예. 당원 100%의 찐 100%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모여 있는 거죠? 전국위에?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 그리고 지역 단체장 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사태를 보면은 이렇게 최고위원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정도로 제왕적 당권인가 하는 의문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도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있을 때도 최고위원을 했고 예. 그때 최고위원을 함으로써 그것을 힘입어서 결국에 지사직도 출마하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최고위원직에 도전을 해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하고 예. 이렇게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제왕적 당권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도부에 연연하는 것 아닐까 하는 저는 그런 의심도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안 국민의힘이 설화 논란으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윤리위 징계가 나오면서 일단 조금은 수습이 되는 모습이고 오늘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도 열고 좀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국민 무서워하는 거는 바라지도 않고 예. 제발 국민 눈치 보는 새로운 지도부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명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도. 네, 우선은 한 명인데 예. 한 명이라도 들어가시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누가 뽑힐지 또 한 달 내에 뽑는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다음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인 논란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제 가상화폐 거액을 투자했다라는 논란인 건데 일단 진상조사단이 오늘 첫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부분을 좀 들여보다 보면 좋겠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입장문에서도 밝혔겠지만 불법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불법 이상을 넘어서 코엑 투자가 어떻게 이렇게 가능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김남국 의원이 보통 같았으면 피한다 이런 논란도 휩싸이고 있을 텐데 확실히 지금 그 진상조사단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가상자산이라든지 네. 그리고 금융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불법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들어볼 것 같습니다. 예,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진상조사단 오늘 첫 회의를 아마 지금도 하고 있는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10시에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빠르게 진상 조사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좀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인데 돈 봉투 관련해서는 왜 진상 조사가 시작되지 않느냐. 예. 그 또한 이게 권력의 그 힘의 크기만큼 진상 조사의 속도도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건가 근데 하는 김남국 생각이 의원도 듭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와 친한 쪽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당사자는 아니니까 그렇긴 또 하죠. 특히 이재명 대표는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라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거리두기를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는 건가 아니면 송 전 대표는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초반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좀 해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계속해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법적인 거는 저희가 여기서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코인 투자에서 일단 10억 가까이 수익을 냈다는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괜찮습니까? 공직자로서? 그러니까 공직사의 윤리성 그리고 도덕성의 문제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김남국 의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상 조사나 지금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밝혀낼 건데 공직자는 사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부분이 될지 그리고 돈과 권력은 떼어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쩌고 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코인으로 잃은 부분들이 더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직자가 가상화폐, 아직 제도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상화폐로 10억 가까이를 수익을 냈다. 이 부분. 공직자가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화가 되지 않은 곳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을 피해 눈속임으로 돈을 벌려고 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느낀 점이 국회의원들이 돈을 모은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잊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비를 많이 받으시는데도 부족합니까 혹시? 세비는 세비대로 받는 거지만 이제 예를 들어 사업을 하던 사람이나 이렇게 60억이나 100억 벌고 뭐 그 사실 돈을 더 많이 벌던 분들도 계시니까 그 이상의 돈을 바라보고 오는 자리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헌법에도 나와 있죠. 공무원 저희 같은 경우는 봉사하는 자리인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을 채워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자리인 거지. 내 돈의 주머니에 돈 채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건 공직자로서의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코인 거래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코인 거래 되게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 붙들고 있어야 될 텐데 그 정도로 그 시간을 쓸 정도라면 국민한테 신경 쓸 시간이 있었을까라는 고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이든 공직에 있는 분들은 돈 벌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자신의 돈을 벌 생각보다는 국민 어떻게 돈 벌게 할지 우리나라 어떻게 잘 사는 나라 만들지 그 부분 고민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도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해명을 하면서 유권자든 국민들께 배신감이 들지 않게끔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해명이 좀 꼬인 거죠. 근데 그래서 더 배신감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이 많거든요. 뭐 해명의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애초에 앞뒤가 맞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440만 원 인출건 관련해서는 엄청난 억측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논픽션 소설로서 뭐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돕기 위해서 김남국 의원이 가상 자산을 가지고 그 돈을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인출한 돈이 44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건 사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마치 그것이 440만 원 인출한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해명 관계가 계속적으로 뒤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막 뒤틀린 해명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실 사실관계는 정확한 타임 테이블과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마 진상조사단의 첫 번째 임무가 그 타임 테이블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 해명의 팩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선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검찰 수사 가운데 하나 지금 제대로 확인이 된 게 하나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2차례라고 알려졌는데 그때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넣은 것 같아요. 거기서 당연히 기각이 됐겠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는 방식이 좀 과다하다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됐으면 원래 지금 당장에 나와 있는 사건들로만 혐의를 넣었어야 됐는데 정치자금법 어디서 돈을 받은 것처럼 하는 이런 영장이 청구가 되다 보니까 법원에서 기각을 당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좀 논픽션 소설에 기반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희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 일각에서는 의원직까지 내놔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냥 그 코인의 큰 손으로 네. 나가셔서 돈을 버시는 게 더 낫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낮에는 국회의원 하고 밤에는 코인을 하시는 건 좀 코인은 24시간 돌아가니까요. 뭐 장이. 주야장천 코인 황태자가 되겠다라는 건지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의 모습들도 국민들은 아마 국민들을 지금 와서는 설득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거야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걸 텐데요. 네. 법적인 부분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많이 긁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제가 처음에 예전에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네. 가난을 팔아서 국민 돈 빼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고 봤더니 자기는 우리보다 손에 진짜 어떻게 60억, 100억을 예, 이렇게 잡을 그렇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양심이 있으시다면 본인 스스로 무언가의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예. 그리고 제가 좀 전 의원님 좋아하는데 계속 어떠한 커버를 쳐주려고 하시다 보면은 도움이 안 되실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커버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저는 정확하게 짚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억, 100억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60억을 실제로 인출을 한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최고가는 60억이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나온 건 뭡니까? 김남국이 60억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변질되지 않습니까? 저는 커버 이런 것보다는 예. 이런 사실만큼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정도 예. 말씀을 드리는 본인이 겁니다. 계속 번복하는 해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우리 국민수사대가 지금 수사하면서 답을 자꾸 찾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거는 잘못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더 확산하고 있는 게 이제 이해충돌 관련된 건데 처음에는 이제 가상자산의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그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기사에 또 다른 게 하나 나왔습니다. 또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네. 올리셔가지고 마침 여쭤보게 됐는데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제가 그래픽으로 만들었고요. 취지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원님. 그러니까 게임산업진흥법 관련해서는 이때 방시 법안을 다 발의할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확률형 아이템을 확률을 공개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확률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뭐 복권을 샀을 때도 그 확률은 당연히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금을 지불해서 그 현금 을 통해서 게임의 아이템을 사는데 이것은 왜 확률을 공개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네. 그거에 대해서 확률을 공개하는 법안을 낸 겁니다. 네. 사실 이 게임머니도 지금 뭐 가상화폐라고 이야기 나오는 것이 네. 어느 정도 화폐의 가치로 인정을 받아야만 이렇게 게임 회사에서 확률을 공개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발의한 거지 이게 NFT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전용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신 거고 이제 공동 발의자로 김남국 의원이 이름을 네. 올린 거죠.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김남국 의원이 위메이드가 발행한 그 위믹스라는 코인에 투자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형태의 게임을 지금 위메이드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그래픽에 나와 있던 그 가상화폐라는 표현이 법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제도화되는 걸로 읽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P2E라고 하는데 게임에서 돈 버는 게 합법화되는 건가?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위믹스의 가치가 굉장히 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 게임학회 회장님과 통화해서도 여쭤봤더니 이것만으로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 2부에서 모셔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예, 저도 이 말씀 드릴 게 있는 게 네. 저희가 과방위에서 제가 데이터 기본법을 냈습니다. 네. 그게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기본법을 낸 것에서 재정법인데 거기서 하나 빠진 게 데이터 자산이란 단어였습니다. 네. 그 데이터 자산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가상화폐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아마 속기록 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상화폐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산이란 단어를 넣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뺐어요. 근데 예. 어떻게 이 법안이 통과가 됐죠? 통과는 안 됐습니다. 발의가 된 겁니다. 아, 발의가 된 겁니까? 예, 발의가 됐고 통과가 됐으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예, 이게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하셨고 이 법안이 대체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저 표현은 빠졌죠. 네, 대한반영 폐기가 된 겁니다. 빠져야 되는 네. 겁니다. 혹시 빠지지 빠진 않으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해당 논란들이 나올까 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상화폐를 규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다방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입법 취지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정보의 허위 조공 또는 은폐 등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권익 침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머니를 화폐로 규정을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는 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상화폐로 규정이 되면 이것이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그리고 뭐 확률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직면했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 취지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해당 법안을 발의했는데 혹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이 화폐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정정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예.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일단 그 게임상에서 있는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를 이게 너무 게임사만 알고 있지 말고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공개를 하라는 취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저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좀 논란이 됐던 거고 주식 시장이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이거 발의됐을 때.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흔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흔들렸냐면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공개를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 반대로 흔들렸을 거다. 네, 왜냐하면 이 확률형 아이템을 공개하는 위믹스는 순간 좋아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을 공개하는 순간 본인들이 지금까지 사실 팔아먹던 그 게임 아이템들의 뭐 제공의 의무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확률을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게임산업협회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반대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분 가상화폐 부분이 빠진 것도 그 전문가 의견들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 당시에도 논의가 됐던 거죠. 그 당시에 입법할 때는 없었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해당 법안이 논의가 될 때 가상자산이라는 내용은 빼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논의 과정 중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가상화폐에 대한 게 논의가 됐고 그게 발의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아마 제가 봤을 땐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히 위믹스 같은 경우는. 그 알겠습니다.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예. 가상화폐를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보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설명이 그렇습니까? 추가로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아마 이 시기에는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들어오시기 전부터 가상화폐 하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뭐 보유했을 수도 있고 다른 코인을 또 보유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건 이 화폐가 아니더라도 여튼 그러니까 이게- 이 법안에 대해서 자신이 찬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NFT로 참여를 하면 안 되는 규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머니를 일정 정도 화폐로 규정을 해놔야만 확률을 공개할 수가 있게 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된 거는 사실 정말로 많은 소비자들이 권익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화폐 규정하는 것이 NFT로 가는 과정은 절대 아니었고 이것을 NFT 가지고 있던 뭐 이메이드라 연결시키는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알겠습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설명을 종합을 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어쨌든 게임에서 나오는 그 확률형 아이템들을 좀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이었고 그렇게 만들자고 하니 어떤 규정이 필요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가상화폐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결국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빠졌다. 나중에 통과된 법안에서는 빠졌다. 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 뉴스 NC 2부에서 전문가 모셔가지고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 잠깐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만났습니다. 이게 쉽게 보기 힘든 그림인 것 같은데 일단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더십이 아주 탁월하셔가지고 대구가 정말 새롭게 활기를 띈다는 소문이 아주 널리 퍼져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거의 안 되죠. 그렇진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 2015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도청 방문했을 때는 거의 30분 동안 논쟁만 하다 끝났는데 그렇습니까? 윤석열 장관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남의 당 얘기를 대놓고 그러니까 하기가 그거 문제되는 사람들은 민주당은 적극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덜잖아요. 얘들이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당이하고 지 되든 말든. 우리 당이 원래 그래요. 야, 참지 말겠어. 당대표가 좀 몽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듣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홍준표 시장님이 요즘에 존재감을 나타내는 방법이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오늘은 좀 또 기조가 바뀌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네, 새로운 오늘,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예, 오늘 뭐 또 인터뷰한 거 보면 좀 기조가 바뀌어서 말씀하시는데 예. 워낙에 이 뭐 정쟁의 한복판에서 표도 얻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시면서 네. 능수능란하게 정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어제의 그 자리를 그러니까 대구 시장으로서 얻어야 될 외교를 한 게 아닌가 예. 멀리 본다면 그런 식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전영기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해당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정치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가 실종됐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대구시장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만난 부분들이 사실 정치로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 만나서 여야 협치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장과 민주당, 야당의 대표가 만난 자리가 어제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하원하 의원, 민주당 전영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